돌산 삼청사에 국제교육원이 들어섭니다. 삼청사 부지가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4.13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등록 첫날인 오늘 전남 동부권 5개 선거구에 12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수시립합창단 전 단원의 사직서를 놓고 진위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순천만에 도래해 겨울을 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식 개체 수가 2,500개체에 그치고 있는 희귀 철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돌산 삼청사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교육원이 들어섭니다. 한동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던 삼청사 부지가 국제교육원 입주로 새 활로를 찾게 됐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 97년 3녀 통합 이후 구 여천시 청사로 행정동이 합쳐지면서 여천군 청사였던 돌산 청사는 활용책을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시청 2개국 8개과 직원 180여 명만 입주해 근무하고 있을 뿐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그동안 콘도형 숙박시설은 물론 시립박물관과 전남예술고 유치부지로 거론됐지만 이마저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국제교육원을 삼청사에 설립하는 업무 협약을 여수시와 맺으면서 삼청사 활용에 새 정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삼청사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도교육청이 모두 200억 원을 들여 외국어 전문 도서관과 전시관, 체육관 등을 새로 갖출 계획입니다. 오는 2017년 국제교육원이 예정대로 들어서면 교직원들의 영어 교육 연수와 다문화가정 한글 교육, 그리고 시민들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방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교육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원 이용 인원도 연간 2만 8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간 2만 8천여 명이 찾는 국제교육원 여수 유치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교육원이 여수에 들어섬에 따라 교육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여수시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함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던 삼청사 활용에 숨통을 트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지역 정치 지형이 안개 속에 휩싸여 있는 데다 선거구 획정마저 늦어져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일찍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선거구 표밭을 누비며 120일간의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어 광주 남구와 동구, 북구 등 합구나 분구 대상 지역의 경우 선거운동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불확실하고, 그리고 공약 같은 경우도 해당 지역에 맞춰서 공약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타겟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 그래도 현역 의원에 비해서 조직력이나 인지도에서 뒤처지는데 공천룰도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엔 내년부터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으로 광주 전남의 정치 지형이 요동을 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입지자도 상당수입니다. 안개 속 구도로 선거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며 일단은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자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하니까 당 안에 과연 내가 남아있을 수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가 10년 안에 이 고민이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선거 구도 속에 예비후보 등록 첫날 광주에서 등록한 입지자는 전체 입지 예정자의 6분의 1 정도인 9명에 그쳤습니다. 선거구나 선거지역 모두 깜깜이 선거 탓에 내년 총선은 사상 유례 없는 혼돈의 레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내년 4월 13일에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23일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 후보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이름과 학력, 사진 등이 담긴 명함 배부와 함께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홍보물을 발송해 일정 범위 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등록 첫날인 오늘 순천 곡성 선거구에는 노관규, 김선일, 박상욱 후보 등 3명이, 여수갑에는 신정일, 송대수, 이용주, 김영규 후보가, 여수을은 이광진, 박종수 후보, 광양굴에는 김현옥, 안준노, 김광영 후보가 예비 등록했으며 고흥 보성 선거구에는 아직 등록자가 없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검사와 수사관 등 9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을 시작했고, 일선 경찰서도 각 부서 직원들로 합동 전담반을 만들어 선거 관련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선거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상시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해 과열 혼탁 선거에 즉시 대응할 방침입니다. 여수 지역의 시내버스 가스 충전소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여수 지역 2곳의 시내버스 가스 충전소 가운데 한 곳의 시설에 이상이 생겨 시내버스 5대의 운행이 중단되고 20대 정도의 배차가 늦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충전소 한 곳에 버스가 몰리면서 운행 지연이 잇따랐지만 오후 3시쯤 해당 충전소의 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시립합창단에서 근무했던 한 단원이 본인이 쓰지 않은 사직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직서 위임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여수시가 비정규직 단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여수시립합창단에 비정규직인 기간제 단원으로 근무한 안모 씨. 안 씨는 계약이 끝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합창단 신입단원 오디션을 본다며 사직서를 썼다는 건데 정작 안 씨는 사직서를 쓴 일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가 응시를 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사직을 한다는 생각은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씨의 실제 사직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필체가 서로 다릅니다. 시립합창단에 다른 단원이 쓴 사직서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해당 단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안 씨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여수시가 그동안 정규직 상임 단원이 되기 위해 오디션을 보려는 비정규직 단원들에게 관례적으로 사직서를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비상인 단원하다가 상임 단원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때는 시험 보기 전에 꼭 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이라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하고 있어 당분간 진실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 한 마리가 오늘 순천만 갯벌에서 관찰됐습니다. 순천만에서 천연기념물 199호 황새가 관찰된 것은 지난 1996년 이후 6번째로 이번에 확인된 황새는 초록색과 파랑색 가락지를 부착한 채 순천만 갯벌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관찰됐습니다. 천연기념물 황새는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 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충남 예산에서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7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가 오는 19일 순천 문화건강센터에서 열립니다.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7학년도 입학 전형의 특징과 분석을 주제로 EBS 진학상담가 등 입시 전문가의 특강이 이어집니다. 또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과 효율적인 학습법, 슬럼프 극복법 등 수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됩니다. 광양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해상 보도 교량이 지역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산단 배후 신도시인 중마동과 제철단지인 금호동을 잇는 길이 300m, 폭 4m의 중마 금호 해상 보도 교량이 현재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말 완공되면 도심 속 새로운 명소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특히 광양 마동 산 170번지에 들어서는 중마 금호 해상공원 내 산책로, 전망데크와 함께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대교에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이와 같은 구조의 전남 동부 지역 사장교와 현수교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집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오늘 거북선 대교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돌산대교와 고흥 소록대교, 거금대교의 주탑과 케이블, 필회침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대교의 경우 내일 하루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금호 P&B 화학 사랑봉사대가 사랑의 집수리 운동을 펼쳤습니다. 금호 P&B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대는 오늘 세 곳의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 가정에서 분야별 정비팀과 함께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금호 P&B 사랑의 봉사대는 지난 2012년부터 독거노인과 지역 아동센터 등을 찾아 올해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이 미래 과학 꿈나무 육성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LG화학 여수공장은 오늘 무선초등학교 5, 6학년 220여 명을 초청해 재미있는 화학 놀이터를 개최했습니다. 재미있는 화학 놀이터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화학과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수협 김형주 조합장 및 조합원 일동 385만 원, 순천 광양축협 이성기 조합장 및 직원 일동 100만 원, 전남 치과의사회 박진호 회장 및 회원 일동 100만 원, 순천시 향동 5통 주민 54만 9천 원, 13통 주민 35만 원, 삼거마을 이창균 10만 1천 원, 여수시 3일동 주민센터 서홍기 동장외 직원 일동 20만 원, 여수시 오천동 남자 경로당 회원 일동 20만 원, 여수시 화양면 구미마을 주민 20만 원, 소장마을 주민 2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대영마을 주민 18만 2천 원, 와교마을 주민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용전마을 주민 14만 원, 여수시 신월동 코하루 아파트 백효심 문설에 10만 원, 금성 휴먼터치빌 분여회 10만 원, 여수시 월호동 새마을 분여회 10만 원, 동문동 15통 주민 14만 6천 원, 차정원 5만 원, 순천시 나간면 독립마을 주민 8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하역 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항만 하역 장비 설치에 필요한 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의 53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광양항과 여수항에 설치된 670대 하역 장비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관련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